안녕하세요. 송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노담화와 담화검증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4일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미야자와 내각의 위안부 문제 자료조사 지시가 1991년 12월 12일에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 발표가 1차, 2차로 나뉘어져서 발표가 됐는데, 고노 담화는 그중 2차 발표가 되겠습니다. 정식 이름은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입니다. 이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나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위안소가 설치되고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이 대목은 중요합니다. 구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 관리, 이송에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했다. 이 대목은 언더라인을 하실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감원,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원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처참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한다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한반도가 일본 통치하에 있으며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원, 강압에 의한 것으로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되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본건은 당시의 군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 새롭게 그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 위안부로서 무수한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걸쳐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진 모든 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일본으로서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점에 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에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보면 법적 책임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하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한계가 또한 노정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표명한다. 덧붙여 본 문제에 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향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등입니다.
이러한 고노다마에 대해서는 강제 연행의 책임을 겸허히 회피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대협의 비판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편으로 일본의 다소 보수적인 언론사인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라고는 해도 강제성이 인정된 이상 위안부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표한 것은 당연하다고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그러한 그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노다마에 대해서 아베 정부 시기에 그 고노다마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2014년 6월 20일의 일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국내에 역사 수정주의론자들이 크게 대두했다는 점, 그리고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2007년에 나오게 되었고, 그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일본에서 고조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일본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고노다마 문제,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의 내용도 고노다마의 연장선상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된 마당에는 그 토대가 된 고노다마를 검증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검증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마 수정론의 논리는 강제 연행 사례 및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는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 국제사회에 한국인 여성 20만 명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다는 오해가 확산된 원인은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있는데, 이는 허구를 전제로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노다마에까지 이르는 거기 때문에 고노다마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로, 고노다마도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강제 연행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 고노다마에 나온 관원 등이 직접 가담한 사실도 있다라는 기술은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여성에 관한 사건으로 한국인 여성 동원과는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점이 또한 그 수정론의 논리로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군과 관원의 강제 동원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도 당연히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검증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무엇을 검증했으며 그리고 그 검증의 결과는 어떠한 내용이었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팀은 모두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인 타다키 게이이치 변호사,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관계론이 전공인 아세아 대학 국제관계학부의 아키즈키 히로코 교수, 전 아시아 여성기금의 이사를 지냈던 언론인인 아리마 마키코, 국제법을 전공한 와세다 대학교 법학학술원 교수 가와노 마리코 교수, 그리고 역사학자인 하타 이쿠이코 교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와 30가지 거짓과 진실을 두고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그 내용을 두고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학자입니다. 근데 이 5명의 검증팀을 보면 한일 관계나 외교 문제를 전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타 이쿠이코 교수를 제외하고는 위안부 전공자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다카키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보수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4가지의 그 검증 대상을 놓고서 검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을 검증한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검증 대상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의 교섭경위입니다. 그러니까 검증하는 측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고노 담화가 이루어질 때 한국 정부와 교섭을 했는데 결국 이 한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김이 고노 담화에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부분을 검증했던 겁니다. 검증 결과는 초기부터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교섭하면서 진상조사와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밝혔다라고 하는 점을 검증 결과로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검증 대상인 고노 담화의 문안 조정 과정에 대한 검증을 보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측과 문안을 조정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한국 측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는 거부하기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고노 담화에 대한 세 번째 검증 대상은 위안부 문제, 즉 동원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검증의 결과는 일련의 조사를 통해 보았을 때 이른바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모든 사례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반도가 일본 통치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총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 검증 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하는 게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노 담화의 검증 대상 내용으로 피해자 증언 청취 경위 및 의의에 대한 마지막 검증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 증언을 청취하는 것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의례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그래서 증언 청취 전에 사실 담화에 원안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증언을 청취한 것이 고노 담화의 실제 내용에 반영된 측면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거는 검증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예, 이상으로 고노 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마치겠고요. 이번 주차의 강의에 대해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김학순 등 세 분이 도쿄지방재판소 소송을 비롯해 몇 차례 일본 지방재판소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나라의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됐습니다. 둘째, 일본 재판소에 기각 결정의 근거가 된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한국행정법원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가 결정돼 마침내 한일회담의 모든 문서가 공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데 대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넷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위를 둘러싼 일본 역사 수정주의자 그룹은 워싱턴 포스트지에 더 팩트라고 하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5가지의 사실을 강조했지만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저서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노 담화에 대해서도 담화가 발표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4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검증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한일 관계나 외교 문제에 대해 문외한들이 많고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도 한 사람밖에 없는 등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채워진 다소 기울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의 검증이었습니다.
그런 네 가지 검증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일본의 아베 정부도 검증 이후에 고노다마의 내용을 계승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노다마와 다마 검증위원회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소송과 논쟁 전체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